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빗방울은 왜 떨어질까 하는 사례입니다. 현재가 내일 유치원에서 현장학습 가기로 했는데 들어오면서 내일 현장학습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근데 교사가 내일 사실은 비가 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재가 너무나 속이 상했나 봐요. 비는 왜 자꾸 내리는지 모르겠고 왜 속상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교사가 비는 왜 자주 올까 하면서 이제 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제 현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좀 모여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 비가 오게 되면 현장학습을 못 가게 되는데 현재는 사실은 그 비는 하늘이 우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승우는 그게 아니고 구름끼리 만나면 비가 오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름끼리 만나면 어떻게 비가 오냐고 교사가 말하니까 구름끼리 서로 밀어서 그 미는 힘 때문에 비가 온다고 승호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가 또다시 아니라면서 구름끼리 싸워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그 어, 과학적인 의견을 가진 승우하고 비를 마치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자신들처럼 생각해서 의견을 주장하는 현지의 얘기가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승우가 잠시 후에 정말 구름이 싸우고 오는 건가 봐. 왜 싸우고 그러지? 하면서 어, 어느 사이에 현재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가 자기가 싸웠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친구랑 서로 미끄럼 타려고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울었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승우는 자기도 싸워서 울은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선생님한테 혼이 나서 울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선이가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빠랑 싸워서 엄마한테 혼나서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승우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구름도 싸우고 혼이 나서 울어서 비가 오는 건가 하고 이제 궁금증을 더하게 돼요. 현재는 그러면 교사가 누구한테 혼이 났을까 하고 물으니까 현재는 아마 그 구름끼리 싸워서 천둥 아저씨가 아주 무섭게 혼을 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호는 현재 얘기에 금방 동의를 하면서 천둥은 되게 무서운 거니까 이제 혼날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선이는 천둥 칠 때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숨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천둥 아저씨한테 혼이 나서 이제 어, 울게 되었다고 이제 확신을 더하죠. 그래서 이제 승호가 천둥 아저씨 흉내를 내면서 이제 몸짓으로 표현을 해봐요. 사진처럼. 그래서 우르릉 쾅쾅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이죠. 그런데 구름이 그러면 왜 혼이 나니? 그랬더니 하늘에 무지개 미끄럼틀을 먼저 타려고 밀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둥 아저씨한테 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구름과 천둥 비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늘에서 구름 친구들이 서로 미끄럼을 타려고 싸움을 했고요. 욕심쟁이 큰 구름이 작은 구름을 밀고 자기 혼자만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는 이렇게 큰 구름이 미끄럼틀 위에서 작은 구름을 밀어내는 그림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둥 아저씨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구름 친구들 우르르 쾅쾅 무서운 얼굴로 혼을 내고요. 무서운 손을 들고 핑팡퐁을 던지면서 구름 친구를 혼내주는데 찌릿찌릿하게 천둥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무서운 천둥 아저씨를 표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빗방울들은 구름 친구가 천둥 아저씨한테 혼이 나서 구름이 우는데 구름이 울어서 비로 내리는 건데 빗방울 속에 사과하는 꽃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큰 빗방울이 된다고 하면서 빗방울의 캐릭터를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또 무지개는 친구들이랑 사과하고 잠시 무지개를 타고 노는데 반짝거리는 무지개를 타고 놀면 무지개도 신이 나서 신바람을 내보내준다 하면서 무지개에서 나는 신바람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각각 구름, 천둥, 그 다음에 빗방울, 무지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더 풍요롭게 지원을 받게 됐고요. 나눔 시간에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소개하고
이야기만큼 그림이 잘 표현되는지 함께 비평적으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 그림을 보고 구름이 좀 구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나무가 마치 거꾸로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나무 같으니까 줄 같은 거 위에 있는 이 줄들은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요. 그 다음에 싸우는 거니까 표정이 좀 더 무서웠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의견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천둥은 무섭기도 하지만 또 귀엽기도 하대요. 심술쟁이처럼 구름을 혼내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무서운 얼굴로 변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주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현 전략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이제 재수정하게 되는데, 승호는 왜 자꾸 이걸 고쳐야 되냐고 하면서 고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어, 반대 의견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준영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재구성하면 더 좋겠다는 거지 하면서 이제 승호를 달래게 되죠. 그래서 승호는 심술 부리고 있는 모습이 그럴듯했다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오히려 그림에 더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이걸 다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그렇게 서로 승호랑 준용이랑 이렇게 말을 다툼을 하게 되니까 마치 심술쟁이 구름 친구들 같다고 교사가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너희 심술 부린 얼굴이 얼마나 안 예쁜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게 하면서 둘이 서로 의견 충돌을 했을 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즉석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방문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표정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여준 이 사진이 아이들이 그림을 재구성하는데 엄청난 큰 실마리가 되어서 훨씬 더 그림을 재구성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림을 재구성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그 어, 힘이 센 큰 구름이 더 얼굴 표정을 더 이렇게 얄밉게 만들고 더 뭐라 그러죠? 친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재구성이 돼서 작은 구름이 밀려나는 것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아이들은 재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둥 아저씨는 좀 더 무섭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얼굴 표정이 훨씬 더 이렇게 이 입부분 같은 경우는 막 사나운 이빨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거기서부터 아이들을 혼내주는 이렇게 핑팡퐁이 막 튀어나오는 그림으로 재구성되게 됩니다. 마치 이는 드라큘라 입술처럼 바뀌었고요. 그러다음에 이제 그 어, 이 물방울은 아이들에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똑바로 서게 하고 미안한 마음을 이 물방울 속에 꽃으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것들이 쏟아질 것처럼 보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구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표정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구름 친구 2명, 심술쟁이 구름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 같이 놀고 심술쟁이 구름이 작은 구름을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재표현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무지개를 재구성한 건데요. 무지개 안에서 함께 놀고 있는 친구들을 그린 모습이고 무지개로부터 좋은 기운이 밖으로 뻗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밖으로 휘말리는 용수처럼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그림들을 다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색칠을 해줄 건지 아이들이 의논을 하다가 아이들 말이 크레파스로 색칠하면 될 것 같다고 승호가 의견을 냈는데 교사가 그런데 이 그림이 크레파스로 칠하기는 좀 복잡하지 않은가 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랬더니 지선생님은 색종이로 만들자고 했고요. 현재가 자기는 가위질을 잘못해서 색종이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용이가 의견을 냈는데 전에 자기가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컴퓨터로 색칠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적합할 거라고 하면서 전에 꽃들과 도깨비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프로젝트에서 컴퓨터로 색칠했던 경험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꽃과 도깨비들의 사랑 이야기에서 컴퓨터로 채색해서 오려서 벽에 붙여놨던 그림들을 아이들이 재방문해서 이거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컴퓨터에서 채색을 할 건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마도 컴퓨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름다운 색깔이 들어있으니까 너희가 색칠하기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컴퓨터의 포토샵을 이용해서 채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채색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인데
이 색을 아이들이 원하는 색처럼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색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아름다운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몇 권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고 아이들은 동화책을 넘겨보면서 자기들의 이미지와 맞는 색을 탐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이 너무 예쁜 동화책을 보면서 승호가 욕심을 부리면 심술이 볼에 가득해서 숨도 잘 못 쉬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버릴 건데 그렇게 변할 때는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아닐까? 준영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의견이 많죠. 볼이 난 얼굴을 보라색으로 할 건지 빨간색으로 할 건지. 그 가운데 이제 승모가 어, 천둥 아저씨 색을 현재가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승모는 화를 참아서 구름이 하늘색에서 점점 파랗게 된다고 하고 현재가 찾은 천둥의 색깔은 조금 회색깔이었어요. 약간 회색빛이 도는 색깔이었는데 현재 이유는 뭐냐면 천둥 아저씨가 무서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검정색으로 만약에 칠하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너무나 무서우면 친구들이 이 동화책을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검정색 말고 조그만 검정색인 회색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준용이는 천둥 아저씨도 울퉁불퉁 못생기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선이가 거기서 무지개 색깔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이야기 속에도 그 무지개 주인공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색을 그 동화책에서 찾아내게 된대요. 승호가 빛이 나서 밝으니까 빗물이 내리는 것처럼 아주 예쁘대요. 그래서 준영이는 점점 더 밝은 색으로 또 빗방울 속에 꽃잎도 해주면 좋겠대요. 그다음에 지선이는 무지개색도 연두색으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어, 무지개 연두색을 책 속에서 이제 승호가 찾아내게 되죠. 그다음에 고래는 고래의 파란색에서 따온 것을 구름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승호는 무지개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주황빛을 넣어주면 더 이쁠 것 같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동화책에서 찾은 캐릭터의 색은 여기 있어요. 보라색, 이게 물고기를 주제로 한 동화죠. 이렇게 해서 천둥 아저씨의 회색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무지개를 연두색으로 하고 싶다고 했던 그 오피리아의 그림극장이라는 동화책에서 이 연두색을 찾아내게 돼요. 그다음에 고래들의 노래에서도 또 연두색을 찾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환한 연두를 찾고 여기서는 연두, 파랑, 주황을 연달아 애들이 채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그림을 스캔받아서 컴퓨터에 띄우고요. 또 아이들이 동화책에서 찾은 연두, 파랑, 회색, 밝은 연두 이런 색깔들을 또 스캔해서 띄운 다음에 이제 컴퓨터 안에서 채색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컴퓨터 포토샵에다 띄워 놓으면 이 물고기 동화책에서 이 보라색을 찾아다 여기다가 이렇게 팡팡 튀겨주죠. 그러면 이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자기들이 그림이 채색이 되게 돼서 그 등치가 큰 구름이 작은 구름을 밀어내는 이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는 연두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밝은 연두와 그냥 연두, 보통 연두를 섞어서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둥 아저씨인데요. 약간 검은색으로 하면 더 무섭겠지만 너무 무서웠을 때는 아이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천둥 아저씨를 채색해 주게 돼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스포일러로 퉁퉁 튀겨주면서 이걸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이제 손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튀길 때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해요. 그럼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팔목이 상당히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2명씩 짜서 한 명이 채색하고 나서 팔목이 아프면 또 그 다음에 작업은 다음 아이가 하고 쉬면서 교대로 작업을 하도록 지원을 했더니 아이들이 오랜 기간 이 컴퓨터 작업을 지속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해의 꽃들이 들어있는 물방울은 하나는 연두색으로 하나는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이 오피리아의 극장에서 따온 연두색으로 채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래의 노래인가요? 아까 그 동화책에서 이 무지개 색깔을 가져와서 채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친구는 친구들이랑 사과하고 다시 무지개를 타고 놀고요. 반짝거리는 무지개를 타고 놀면 무지개도 신이 나서 신나는 바람을 보내줘요. 무지개 안에 구름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비는 왜 올까 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현장 선생님들이 이 사례를 보시면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료당하셔서 빗방울은 왜 떨어질까 하는 이 프로젝트를 거의 유사하게 아이들하고 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은 교사가 이미 학습의 여정을 정해놓은 프로그램 방식의 기존의 교육에서부터 이 학습의 여정을 정해놓지 않은 프로젝트 방식의 열린 사고를 하는 방식의 교육으로 바꾸는 것에 중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복사하셔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린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어린이를 존중하는 이 교육은 실천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또 사례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